일단 일부 이탈 조짐을 보였던 그런 그 지지층은 좀 재결집 가능성이 좀 있겠죠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은 2030 남자의 일부로 이제 한정할 수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이 재결집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번 그 신당 결렬 사태를 통해서 타격이 크다. 그러니까 리더십 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그 신당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. 예. 현재 그 컷오프된 의원은 비례대표 2명밖에 없고요.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은 지금 경선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우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. 추가로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. 예.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례대표 교차 투표를 이제 그 노려보는 방안이죠. 예.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2030 남자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는 개혁신당을 지지하는. 네.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네. 저는 비례대표 진입 정도의 득표율 그러니까 뭐 3%를 넘어서는 5% 안팎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리더십에도 좀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세분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지지층과 그리고 중도층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일단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좀 마음을 돌리는 측면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가장 크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낙연 대표도 이낙연 대표지만 이낙연 대표와 같이 이제 행보를 해온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같이 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류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일종의 이제 전장현 관련은 이제 인사라고들 이제 주장을 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이제 이 지지층이 배복주 전 부대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층 일부가 다시 돌아오기는 할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이번에 100을 잃었는데 100이 다 돌아올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예. 50이 돌아올 거냐도 사실 저는 의문이라고 보기 그렇군요. 때문에 예.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추가로 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. 그동안 잃은 지지층을 복구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.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갈 길이 바쁜 게 예. 지금 당장 이 지지층을 복구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을 뭔가 뭔가 통합을 어쨌든 해놓은 상황은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새로운 예. 미래가 떠나더라도 네.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있는 상황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것의 시너지까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뭔가 정책도 계속 발표한다고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정권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예. 정권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취하더라도 지지층 복구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중도층이 제3지대에 반응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하나가 된 것 같다.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안에서 하나가 된 안에서 기성 정치와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다. 이런 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기성 정치가 뭔가 갈등하고 자기들끼리 만났다가 급하게 헤어졌다가 하는 모습이 좀 기성정치랑 비슷한 것 같다. 예.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끌릴 만한 그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한 한계를 지금 보여준 것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